김철수 씨, 올해 56, 아내를 일찍 여의고 혼자 살아가던 평범한 남성이었습니다. 큰아들 김민호와 며느리 박소영, 그리고 7살 손자 김준우가 있는 소박한 가정이었죠. 철수 씨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넘도록 혼자 지내왔습니다. 외로움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아들 가족이 가끔 찾아와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안이 되었어요. 아들 민호는 36, 대기업에서 일하는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일에만 매달려서 가정에는 소홀한 편이었어요. 주말에도 골프나 회식으로 바빴죠. 아내보다는 일이 우선이었고 아버지에게도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며느리 박소영이는 35, 얌전하고 예의 바른 여성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회사를 다녔지만 아이를 낳고 나서는 전업주부가 되었어요. 시아버지를 챙기는 것도 남다르게 잘했습니다. 명절이 아니어도 자주 찾아와서 반찬을 해드리고 청소도 도와드렸어요. 아버님,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요. 제가 자주 와서 챙겨드릴게요. 처음에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해줄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자주 찾아왔거든요. 아들 민호가 직장일로 바쁠 때도 소영이는 혼자 찾아와서 시아버지를 돌봐드렸어요. 하지만 소영이가 시아버지를 챙기는 데에는 남들이 모르는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소영이가 시아버지에게 특별한 감정을 갖게 된 건 결혼 초기, 정확히는 결혼 1년 후부터였어요. 처음에는 자신도 몰랐죠. 그때는 신혼이었지만 이미 아들과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결혼하자마자 소영이를 마치 가정부 취급을 했어요. 소영아, 와이셔츠 다림질 했나? 양말은? 구두 닦는 것도 잊지 말고. 아, 그리고 저녁은 8시에 맞춰서 준비해놔. 회사 동료가 온다고 했잖아. 민호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명령조로만 말했습니다. 소영이는 대학까지 나온 똑똑한 여성이었는데 결혼 후에는 그냥 집안일만 하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달랐습니다. 결혼하고 첫 명절 때였어요. 민호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나가버렸고 소영이는 혼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상태였죠. 소영아, 내가 도와줄까? 철수 씨가 부엌으로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할게요. 며느리 혼자 다 하게 할 수는 없지. 철수 씨는 소영이 옆에서 그릇을 닦기 시작했어요. 그때 소영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아버지인데도 나를 도와주시네. 민호는 설거지 같은 건 절대 도와주지 않았거든요. 그런 건 여자가 하는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위해 직접 도와주다니. 아버님은 정말 다정하시네요. 뭐가? 이런 것도 못 도와주면 사람이겠나? 그 순간 소영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시아버지가 자신을 배려해주는 마음이 너무 고마웠거든요.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민호와 소영이의 갈등은 깊어졌습니다. 특히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더욱 심해졌어요. 소영아, 애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 다른 방에서 재워. 당신 애잖아요. 같이 돌봐야죠. 내가 돈 벌어오는데 집안일까지 해야 해? 애는 엄마가 키우는 거야. 민호는 육아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어요. 기저귀 한 번 갈아준 적이 없을 정도였죠. 반면 철수 씨는 손자를 무척 예뻐했습니다. 준우야, 할아버지 왔다. 할아버지. 철수 씨는 손자와 놀아주는 것도 좋아했지만 무엇보다 며느리 소영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안타까워했어요. 소영아, 고생 많다. 민호가 너무 바쁘니까 집안일을 다 내가 하는구나. 괜찮아요, 아버님. 괜찮을 리가 있나. 부부는 서로 도와줘야 하는 건데.
철수 씨는 소영이의 마음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했어요. 민호가 늦게 들어와서 소영이가 혼자 저녁을 먹을 때면 철수 씨가 찾아와서 함께 먹자고 하기도 했죠. 혼자 먹으면 맛없지. 아버지가 같이 먹을까? 아버님도 식사 안 하셨어요? 나야 대충 먹으려고 했는데 내가 혼자 있으니까 걱정돼서. 이런 따뜻한 배려를 받을 때마다 소영이는 시아버지가 고마웠어요. 그리고 점점 의존하게 되었죠. 시아버지는 정말 나를 생각해 주시는구나. 민호보다 훨씬 따뜻하신 분이야. 소영이가 시아버지에게 연인으로서의 감정을 갖기 시작한 건 3년 전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그날 소영이는 민호와 크게 싸웠습니다. 민호가 또 친구들과 놀러 간다고 하니까 소영이가 한마디 했던 거예요. 당신은 가족보다 친구가 더 중요한 거예요? 뭔 소리야? 가끔 친구 만나는 것도 안 돼? 가끔이 아니라 매주잖아요. 준우도 아빠 얼굴 보기 힘들어해요. 애는 엄마가 키우면 되지. 내가 돈 벌어오는 걸로도 충분해. 돈만 벌어오면 다예요? 아빠 역할도 해야죠. 시끄러워. 난 내 인생도 있어. 그렇게 말하고 민호는 집을 나가버렸어요. 소영이는 혼자 울고 있었죠. 그때 철수 씨가 나타났습니다. 소영이에게서 전화가 와서 온 거였어요. 소영아, 왜 울고 있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민호가 또 뭔가 했구나. 철수 씨는 소영이 옆에 앉았어요. 민호 저 녀석이 참 좋은 아내 두고도 모르는구나. 아버님, 소영아, 울지 마. 내가 우는 모습 보니까 아버지 마음이 다 아프다. 철수 씨는 소영이의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었어요. 그 순간 소영이는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구나. 남편은 자신이 울어도 관심 없어 했는데 시아버지는 이렇게 위로해 주다니. 아버님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아버님 같은 분이 제 남편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소영이는 무의식 중에 그런 말이 나왔어요. 철수 씨는 당황했죠. 소영아,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죄송해요. 그냥 아버님이 너무 좋으셔서. 그날 밤 소영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시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이 계속 생각났거든요. 아, 나 혹시. 소영이는 자신의 마음을 인정하기 싫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 사건 이후로 소영이는 시아버지를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아버님은 정말 멋있는 분이야. 철수 씨는 나이에 비해 정말 젊어 보였거든요. 꾸준히 운동을 해서 몸매도 좋았고 무엇보다 마음이 따뜻했어요. 며칠 후 소영이는 일부러 시아버지 집에 더 자주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반찬 해왔어요. 고마워, 소영아. 근데 너무 자주 와서 고생하는 거 아니니? 아니에요. 저는 좋아요. 정말 좋았어요. 시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거든요. 민호와 있을 때는 항상 눈치를 봐야 했는데 시아버지 앞에서는 자연스러운 자신이 될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철수 씨가 감기에 걸렸을 때였어요. 소영이가 죽을 끓여서 가져갔죠. 아버님 괜찮으세요? 응, 좀 낫네. 소영이가 철수 씨의 이마에 손을 대며 열을 재어봤어요. 그때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죠. 소영이는 가슴이 뛰었어요. 시아버지의 얼굴을 이렇게 가까이서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정말 멋있는 분이야.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매력적일 수 있구나. 그때부터 소영이의 마음속에는 시아버지가 완전히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2년 전 소영이는 자신의 감정을 확실히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철수 씨 생일이었어요. 민호는 역시 회사 일로 바빠서 챙기지 못했죠. 소영이가 혼자서 생일상을 준비했습니다. 아버님, 생신 축하드려요. 고맙다, 소영아.
민호는 어디 갔니? 회사에서 늦는다고 해요. 그래. 참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생일도 그냥 넘어갔을 텐데. 철수 씨는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소영이는 그런 시아버지를 보며 마음이 아팠죠. 이렇게 좋은 분을 민호는 왜 모르는 걸까?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붙이고 둘이서 조용히 축하했어요. 마치 연인 사이처럼. 소원 빌어보세요, 아버님. 소원이라. 그냥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철수 씨가 촛불을 끄는 순간 소영이는 깨달았어요.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구나. 충격적인 자각이었어요. 하지만 한번 자각한 감정은 돌이킬 수 없었죠. 아버님, 저도 소원이 있어요. 뭔데? 아버님이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소영이는 말을 멈췄어요. 아버님을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은 차마 할 수 없었거든요. 그 후로 소영이는 시아버지의 모든 것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철수 씨가 샤워하고 나올 때의 모습, 운동복을 입었을 때의 남성다운 몸매, 웃을 때의 매력적인 표정까지. 아버님은 정말 매력적인 남자야.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멋있을 수 있구나. 소영이는 철수 씨와 함께 있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온갖 핑계를 만들었어요. 아버님, 전구 갈아드릴게요. 소영아, 그런 건 민호가 와서 하면 되는데.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사다리에 올라가서 전구를 갈 때 일부러 철수 씨에게 사다리를 잡아달라고 부탁했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생기니까요. 아버님, 사다리 잡아주세요. 알았어. 철수 씨가 사다리를 잡고 있을 때 소영이는 일부러 몸을 흔들어서 철수 씨와 닿으려고 했어요. 밤에는 혼자 상상하기도 했어요. 시아버지와 함께 여행을 간다면 어떨까? 둘이서 데이트를 한다면 어떨까? 만약 내가 민호와 결혼하지 않았다면, 아니면 아버님을 먼저 만났다면, 물론 금지된 사랑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 없었죠. 1년 전부터는 민호와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소영이가 시아버지에게만 신경 쓴다고 민호가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 요즘 아버지한테만 가는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시부모 모시는 게 당연한 거잖아. 그래도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니야? 하루 걸러 하루로 가잖아. 아버님이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서 그렇지. 나는 신경 안 써도 되고, 당신은 바쁘잖아. 그리고 당신이 언제 집안일 도와줬어? 또 시작이네. 내가 돈 벌어오는 것도 일이라고. 그럴 때마다 소영이는 답답했어요. 남편은 아버지에게 관심도 없으면서 자신만 신경 쓰라는 거잖아요. 그런 갈등이 반복되면서 소영이는 점점 시아버지에게만 의존하게 되었어요. 아버님만이 저를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요. 소영아, 그런 말 하지 마. 민호도 내 마음 알 거야. 아니에요. 민호는 저에게 관심 없어요. 소영이는 시아버지 앞에서만큼은 솔직해졌어요. 6개월 전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그날 민호가 소영이에게 심한 말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해서 밀렸는데 그 화풀이를 소영이에게 한 거였어요. 너는 왜 이렇게 무능해? 다른 집 아내들은 남편 뒷바라지도 잘하고 살림도 잘하던데. 나도 열심히 하고 있어. 열심히? 웃기지 마. 너 때문에 내가 직장에서 창피당했어. 내가 뭘 했다고? 회사 부장 부인이 너 본 적 있대. 근데 옷차림이나 화장이 촌스럽다고 하더라. 민호는 회사 상사 부인과 소영이를 비교하며 계속 비난했어요. 소영이는 견딜 수 없었죠. 당신은 왜 맨날 나만 탓해? 당신도 잘못한 게 많잖아. 뭐라고? 돈 벌어오는 사람한테 대들어? 민호가 소영이의 뺨을 때렸어요. 생전 처음 있는 일이었죠.
당신 미쳤어? 미쳤다고? 남편한테 함부로 말하는 년이 미친 거지. 소영이는 충격을 받아서 시아버지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소영아, 얼굴이 왜 그래? 철수 씨가 소영이의 빨간 뺨을 보고 놀랐어요. 아버님, 소영이는 울면서 시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그때 느낀 따뜻함, 안정감. 이 사람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야. 민호가 또 뭔 짓을 한 거야? 때렸어요. 저를 때렸어요. 철수 씨는 분노했습니다. 그 자식이 어떻게 아내를 때릴 수가 있어? 철수 씨가 소영이를 위로해주는 모습을 보며 소영이는 확신했어요.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은 민호가 아니라 아버님이야. 아버님, 저는 아버님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소영아, 정말이에요. 아버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날부터 소영이의 마음속에서는 완전히 결정이 났어요. 그 사건 이후 소영이는 본격적으로 시아버지를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외모부터 신경 쓰기 시작했죠. 시아버지 집에 갈 때는 항상 예쁘게 화장하고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었어요. 소영아, 오늘 예쁘네. 감사해요, 아버님. 아버님을 위해서 예쁘게 했어요. 뭔 소리야? 그냥 하는 말이야. 하지만 철수 씨도 며느리가 예뻐진 건 느꼈어요. 말투도 더 부드럽고 애교 있게 바꿨어요. 아버님, 목 안 마르세요? 제가 차 끓여 드릴까요? 괜찮아. 에이, 그러지 마세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스킨십도 늘렸죠. 어깨에 마사지를 해드린다든지, 손을 잡는다든지. 아버님, 어깨 뭉치셨죠? 제가 주물러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그래도 한 번만요. 제가 마사지 학원 다닌 적 있어요. 소영이는 철수 씨 뒤에서 어깨를 주물러 주면서 가슴을 은근히 등에 갖다 댔어요. 철수 씨는 불편해했지만 며느리의 정성이라고 생각하고 참았죠. 소영아, 이 정도면 됐어. 조금만 더요. 아버님이 편하셨으면 좋겠어요. 2개월 전부터는 더욱 노골적이 되었어요. 아버님, 저 어때요? 예뻐 보여요? 옷도 점점 야해졌어요. 가슴골이 보이는 블라우스, 짧은 치마. 소영아, 옷을 좀 단정하게 입어라. 왜요? 이상해요?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철수 씨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며느리에게 그런 말을 하기가 애매했거든요. 아버님, 제가 섹시해 보여요? 소영아,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왜요? 여자가 예뻐 보이고 싶어 하는 게 나쁜 건가요? 어느 날은 일부러 철수 씨가 샤워할 때 집에 들어가서 기다리기도 했어요. 소영아, 언제 온 거야? 방금 왔어요. 아버님 몸매 정말 좋으세요. 철수 씨는 당황해서 급하게 옷을 입었죠. 소영아, 이런 식으로 오면 안 돼. 왜요? 저희 가족인데. 소영이는 점점 대담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소영이는 평소보다 더 화려하게 치장하고 찾아왔습니다. 집안일을 하러 온다면서 왜 이렇게 차려입고 온 걸까요? 빨간 립스틱에 짙은 아이 메이크업, 그리고 가슴 라인이 훤히 드러나는 블라우스까지. 아버님, 오늘 좀 젊어 보이세요. 운동 때문인가? 며느리의 말투도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뭔가 더 다정하고 살짝 애교스러운 톤이었어요. 소영아, 나이 든 사람한테 무슨... 아니에요, 정말 멋있으세요. 어머님이 아버님을 좋아하신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철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며느리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그냥 인사치레려니 하고 넘어갔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며칠 후 소영이는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들 민호 몰래였어요. 아버님, 민호는 모르게 왔어요. 아버님만 뵙고 싶었거든요. 뭔가 할 말이 있나? 아니에요, 그냥 아버님과 단둘이 있고 싶었어요.
철수 씨는 점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며느리의 행동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집안일을 하면서도 자꾸 철수 씨를 힐끔힐끔 쳐다보고 불필요하게 가까이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자 소영이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출장을 간다고 하면 꼭 그날 저녁에 찾아왔어요. 아버님, 민호가 출장 갔으니까 제가 와서 저녁 차려드릴게요. 그럴 필요 없어. 나 혼자 잘 해먹고 있어. 아버님, 혼자 두면 안 돼요. 제가 돌봐드려야죠. 그날 저녁 소영이는 평소보다 더 야한 옷을 입고 왔습니다. 어깨가 드러나는 원피스에 짙은 화장까지. 아버님, 저 예뻐요? 철수 씨는 당황해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소영아, 너 왜 그러니? 아버님만 봐주세요. 다른 사람 말고 저만. 소영이는 갑자기 철수 씨 손을 잡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여자의 손이었어요. 소영아, 손 놔. 아버님 손 정말 좋네요. 남자다워요. 철수 씨는 당황해서 손을 빼려고 했지만 소영이가 놓아주지 않았어요. 소영아, 이러면 안 돼. 왜요? 저는 아버님이 좋은데. 그때 소영이가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향수 냄새가 진하게 풍겨왔어요. 아버님, 제가 예뻐 보이지 않아요? 소영이는 일부러 가슴을 강조하며 몸을 숙였습니다. 철수 씨는 눈을 돌렸어요. 소영아, 그만해. 내가 뭘 하는 건지 모르겠니? 알아요. 저는 아버님을 남자로서 좋아하는 거예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소영아, 정신 차려. 나는 내 시아버지야. 시아버지면 어때요? 아버님도 남자잖아요. 소영이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아버님, 저와 키스해봐요. 뭐라고? 소영이가 입술을 내밀며 철수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철수 씨는 황급히 뒤로 물러섰어요. 소영아, 미쳤나? 그게 무슨 소리야? 저 진심이에요. 아버님, 입술 정말 섹시해요. 철수 씨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한다니. 소영아, 당장 집에 가. 그리고 다시는 이런 소리 하지 마. 싫어요. 저는 아버님과 함께 있을 거예요. 소영이는 철수 씨 팔에 자신의 팔을 끼웠습니다. 마치 연인처럼. 이렇게 하니까 기분 좋지 않아요? 당장 나. 철수 씨가 소영이를 밀어냈지만 소영이는 다시 달라붙었어요. 아버님, 저를 거부하지 마세요. 제가 아버님을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행복? 너 정말 미쳤구나. 미쳤다고요? 사랑하는 게 미친 건가요? 소영이의 눈에는 이상한 열기가 서려 있었어요. 아버님, 저는 진짜로 아버님을 사랑해요. 민호보다 세상 누구보다 더요. 철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에게 이상한 감정을 품고 있다는 것을요. 소영아,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아니야. 넌 내 며느리고 내 아들의 아내야. 아버님, 저는 진심이에요. 민호보다 아버님이 더 좋아요.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사랑을 고백한 거였어요. 소영아, 정신 차려. 이런 말하는 게 아니야. 아버님도 저를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자주 와도 싫어하지 않으시고, 제가 해드리는 음식도 맛있다고 하시고, 그건 고마워서 한 말이야. 다른 의미가 아니라고. 하지만 소영이는 듣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저와 함께 살아요. 민호는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항상 일만 하고 저는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 취급이에요. 그날 이후 소영이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아예 대놓고 유혹을 시작한 거예요. 아버님, 저희 이혼할게요. 그리고 아버님, 저랑 함께 살아요. 소영아, 미쳤나? 그게 무슨 소리야? 저 진심이에요. 아버님을 사랑해요. 나이 차이 따위 상관없어요.
철수 씨는 머리가 아팠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며칠 후 소영이는 또 철수 씨가 샤워를 하는 동안 집에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소영아, 너 어떻게 들어온 거야? 열쇠 있잖아요. 아버님 몸매 정말 좋으시네요. 철수 씨는 급하게 옷을 입고 소영이를 밀어냈습니다. 이제 그만해. 더 이상 이러면 민호한테 다 말할 거야. 말해봐요. 누가 믿겠어요?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유혹했다고? 소영이는 이미 뻔뻔해져 있었습니다. 오히려 아버님이 저를 건드렸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협박까지 하는 며느리. 철수 씨는 절망적이었어요. 소영아,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야? 언제부터냐고요? 아버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예요. 소영이는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은 모르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아버님을 생각해 왔는지, 밤마다 아버님을 그리며 잠들었는지. 소영아, 그런 말 하지 마. 왜요? 사실인데요. 저는 아버님과 함께하는 꿈을 매일 꿔요. 철수 씨는 소름이 돋았어요. 참다 못한 철수 씨는 결국 아들 민호를 불렀습니다. 이 상황을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민호야, 중요한 얘기가 있어.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소영이 일인데. 그때 소영이가 나타났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던 것처럼. 아버님, 민호에게 말씀하시려는 거죠? 그럼 제가 직접 말할게요. 소영이는 태연하게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민호야, 나 아버님이 좋아. 이제 우리 이혼해. 민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나는 아버님을 사랑해. 너보다 아버님이 훨씬 매력적이야. 소영아, 너 정신 나갔나? 아버지가 내 아버지야. 알아. 그래도 좋아. 나이 차이도 상관없어. 민호는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철수 씨는 억울했습니다. 민호야, 내가 뭘 했다고. 소영이가 갑자기 이상하게 굴기 시작한 거야. 하지만 소영이는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아버님도 저를 좋아하세요. 맨날 저만 보고 계시고 제가 와주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소영아, 그건. 아버님, 이제 숨기지 마세요. 우리 당당하게 사랑해요. 민호는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내 아내를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민호야, 오해야. 나는 아무것도. 오해라고요? 소영이가 저렇게 당당하게 말하는데 소영이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민호야, 아버님은 잘못 없어. 내가 먼저 좋아하게 된 거야. 아버님이 너보다 훨씬 남자다워. 이 미친년이. 민호가 소영이에게 달려들려고 했지만 철수 씨가 말렸습니다. 민호야, 진정해. 이럴 때가 아니야. 아버지는 가만히 계세요. 내 아내를 꼬드긴 주제에. 민호야, 정말 오해야. 내가 소영이한테 뭘 했다고. 하지만 민호는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됐어요. 정말 역겨워요. 민호는 소영이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당장 집에 가자. 이혼 서류 준비해. 싫어. 나는 아버님과 살 거야. 소영이가 저항했지만 민호는 강제로 데려갔습니다. 몇 개월 후 드디어 민호와 소영이의 이혼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영이는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아버님, 이제 자유의 몸이에요. 저희 결혼해요. 철수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소영아, 정신 좀 차려. 내 나이가 몇인데.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요즘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커플 흔하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야. 넌 내 며느리였어. 전 며느리였죠. 이제는 아니에요. 소영이는 계속해서 철수 씨에게 구애했습니다. 매일 찾아와서 밥을 해주고 청소를 해주면서
마치 아내처럼 행동했어요. 아버님, 제가 아내가 되어드릴게요.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소영아, 이제 그만해. 민호한테 미안하지도 않니? 민호는 이미 끝난 관계예요. 저는 이제 아버님만 생각해요. 민호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전처 소영이가 계속 아버지 집에 드나드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버지, 아직도 소영이랑 만나고 있는 거예요? 민호야, 내가 만나는 게 아니라 걔가 자꾸 와서. 그럼 쫓아내세요. 왜 받아주는 거예요? 쫓아내려고 해도 안 나가. 정말 역겹네요. 내 전처랑 그렇게 좋으세요? 철수 씨는 답답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아들이 믿어주지 않았어요. 민호야, 정말 오해야. 나는 소영이한테 관심 없어. 그럼 왜 안 쫓아내세요? 경찰 부르면 되잖아요. 그 사람도 한때 우리 가족이었는데. 가족? 이제 남이에요. 아버지랑 놀아나려고 이혼한 년이라고요. 결국 민호는 선언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실망이에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민호야, 손자도 못 보게 할 거예요. 그런 할아버지 밑에서 키울 수 없어요. 가장 아픈 한방이었습니다. 손자를 못 본다는 것. 민호야, 손자는 왜? 끝이에요. 소영이랑 잘 사세요. 민호는 그렇게 아버지와 완전히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아들과 절연한 후에도 소영이의 구애는 계속되었습니다. 오히려 더 노골적이 되었어요. 아버님, 이제 민호도 없으니까 우리만 생각하면 돼요. 소영아, 그만해. 나는 내 마음을 받을 수 없어. 왜요? 저 뭐가 부족해요? 부족한 게 아니라 이건 도리가 아니야. 넌 내 며느리였고 내 아들의 아내였어. 하지만 소영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리 같은 건 옛날 얘기예요. 요즘은 사랑이 우선이에요. 소영이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왔어요. 철수 씨가 외출하면 집에서 기다리고 밤늦게까지 있으려고 했어요. 아버님, 제가 여기서 자면 안 돼요? 안 돼. 절대 안 돼. 왜요? 저희 이제 남남인데. 이 모든 일은 곧 동네에 소문이 났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좋아해서 이혼했다는 이야기가 퍼진 거예요. 철수 씨, 며느리가 당신을 좋아한다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이혼까지 했어? 철수 씨는 어디를 가도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러워하기도 했어요. 철수 씨 참 복받았네. 젊은 여자가 좋아해주고. 무슨 복이에요. 이게 얼마나 고민인데.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봤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있었던 모양이야. 며느리가 저렇게 될 리가 없지. 맞아, 시아버지가 뭔가 잘못했을 거야. 철수 씨는 억울했지만 해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이혼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소영이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소영아, 이제 정말 그만해.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정말 아버님을 사랑해요. 철수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영아, 나는 내 마음을 받을 수 없어. 그리고 앞으로도 받지 않을 거야. 왜요? 저 뭐가 잘못됐나요? 잘못된 게 아니야. 그냥 이건 안 되는 거야. 결국 철수 씨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이 상황을 끝내기 위해 소영이에게 단호하게 선을 긋기로 한 거예요. 소영아, 이제 정말 그만해. 더 이상 여기 오지 마. 왜요? 나는 조용히 혼자 살고 싶어. 아버님, 혼자 두면 안 돼요. 제가 돌봐드려야죠. 철수 씨는 마지막으로 소영이에게 말했습니다. 소영아, 나는 내가 싫은 게 아니야. 오히려 고마워하고 있어. 하지만 이건 안 되는 거야. 넌 아직 젊고 예쁘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새로 시작해. 저는 아버님 아니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지 마.
시간이 지나면 마음도 변할 거야. 철수 씨는 결국 소영이의 방문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집 열쇠도 바꾸고 소영이가 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집에서 조용히 지내는 철수 씨. 가끔 아들 민호 생각이 나지만 연락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철수 씨는 여전히 억울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모든 걸 잃어버린 기분이었어요. 한편 소영이는 철수 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민호는 여전히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손자는 할아버지를 그리워했지만 민호가 만나게 해주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어디 갔어요? 할아버지는 멀리 갔어. 이상하고 기괴한 사랑 때문에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버린 이야기. 저녁 무렵 집 창가에 앉아 철수 씨는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곤 합니다. 정말 내가 뭘 잘못했을까? 처음에는 며느리가 자신을 잘 챙겨주는 게 고맙기만 했습니다. 외로운 호라비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정성스럽게 차려주는 밥 한 끼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하지만 그게 다른 의미였다니. 그때 좀 더 선을 그었어야 했는데. 돌이켜보면 신호는 있었어요. 며느리의 시선, 말투, 행동들. 하지만 철수 씨는 그냥 친절한 며느리려니 했던 거죠. 설마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그런 감정을 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민호도 이해는 해. 아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일이지. 하지만 아무리 설명해도 아들은 믿어주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하는 상황에서 아들로서는 아버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겠죠. 가장 아픈 건 손자를 못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손자, 이제 할아버지 얼굴도 기억 못할 텐데. 철수 씨는 손자와 놀아주던 기억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어요. 할아버지, 언제 또 와요? 하던 손자의 맑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철수 씨는 마지막 소망을 빌어봅니다. 언젠가는 민호가 이해해 줄 거야. 그리고 손자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비록 지금은 모든 걸 잃은 것 같지만 희망을 놓지 않으려고 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없다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야. 그렇게 철수 씨는 오늘도 외로운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며느리의 기묘한 사랑 때문에 모든 걸 잃었지만 여전히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쓸쓸한 남자의 이야기. 진실은 과연 언젠가 밝혀질까요? 아들과 손자를 다시 만날 날이 올까요? 철수 씨의 긴 기다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